자, 식빵, 이유식, 물엿, 벌꿀 등에는 인공감미료 사용이 제한되어 있죠. 그러나 이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 감미료는 소르비톨이죠. 소르비톨은 사용 기준이 없죠. 소금 대용으로 이용되는 감미료는 자, L글루타민산 나트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맛난맛, 감칠맛 이런 맛 내죠. 그리고 주석산 나트륨도 짠맛이 있긴 있어요. 짠맛이 있는데 소금의 약 한 10분의 1에서 한 20분의 1 정도의 약한 짠맛이 있어요. 그리고 5번은 오이노신산 나트륨은 우리 오코노미 야끼 같은데 위에 보면은 막 뭐 춤추는 애 있잖아요. 나풀나풀 하면서 그런 애들, 가다랑 가스오브시 그런 애들 맛 나는 거. 그다음에 DL 사가산 나트륨은 이 짠맛의 정도가 소금의 한 3분의 1 정도? 그래서 유기산 염류 중에 그래서 이 소금 대용으로 사용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DL 사가산 나트륨이 정답이죠. 61번. 다음 중 환원성 포백제가 아닌 것은 자, 환원성 포백제 아황산 들어간 애들이죠. 아황산 나트륨, 메타종, 아황산 칼륨, 차, 아황산 나트륨. 가산화수소는 산화형 포백제죠. 자, 62번. 밀가루의 표백과 숙성에 사용되는 계량제는 자, 2번 과산화 벤조일. 그리고 또 뭐 있죠? 과산화 벤조일하고 또 생각 안 나죠. 첨가물은 저도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하면서 매번 페이지를 넘기게 돼요.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과항산 암모늄도 있죠. 그래서 밀가루 계량제 가장 대표적인 거 가산화 벤조일하고 과항산 암모늄 이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백제는 어떤 작용 원리를 이용해서 제조하는가? 산화와 환원이죠. 다음 중 산미료, 유기산이 아닌 것은 구연산 맞고 젖산 맞고 질산 아니죠. 질산 넣었다가는 큰일 나죠. 호박산, 쑥신이 객시 등. 자, 65번. 다음과 같은 목적과 기능을 갖는 식품 첨가물은 무엇인가? 1번. 1. 부패균이나 식중독 원인균을 억제하는 식품 보존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식품의 제조 과정이나 최종 식품의 pH 조절을 위한 안충제. pH 조절에서 딱 느낌이 오잖아 이제. 산미료. 유지의 황산화제나 갈색화 반응 억제 시의 상승제. 밀가루 반죽의 점도 조절제로 이용할 수 있어요. 산미료. 66번. 물과 기름처럼 서로 혼합이 잘 되지 않는 두 종류의 액체를 혼합 분산시켜주는 첨가물은 유화제죠. 자, 67번. 식품의 점도를 증가시키고 교질상의 미각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첨가물은 자, 교질상, 콜로이드상이 되는 그죠? 교질상, 콜로이드상이 되는 성질. 요거를 가지고 있는 거. 요거. 자, 호료. 그죠? 호료 다른 말로 뭐였죠?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증점제죠. 어차피 틀려도 우리끼리인데 뭐. 제 목소리밖에 안 나가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맞췄는지 틀렸는지 아무도 몰라. 크게 말해도 돼요. 자, 호료, 증점제, 그거보다 점성 약간 매끈하고 점성 높아지고 뭐 이런 거. 자, 다음 중 식품에 허용된 유화제가 아닌 것은 레시틴. 레시틴 맞죠? 레시틴은 글리세린에 패티에시드 있고 거기에 인산 있고 콜린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인지질이죠. 그래서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소르비탄, 지방산 에스테르 맞습니다. 에르소르비산 나트륨은 산화방지제죠. 자, 대두인지질, 천연 유화제죠. 인지질. 대두인지질은 어떤 작용을 하는 첨가물인가? 유화작용이죠. 70번 식품 제조 공정 중에 거품을 소멸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 소포제는 규소수지죠. 규소수지 영어로 뭐죠? 실리콘 레진. 뒤에 나오죠 또.
자, 호료가 아닌 것은, 자, 호료가 아닌, 증점제가 아닌 거, 자, 카제인, 폴리아크릴산 나트륨, 알긴산 나트륨 맞는데, 사카린 나트륨은 감미료죠. 72번, 호료를 첨가시키지 않고 만들어지는 식품은, 자, 호료는 주로 우리가 기능 중에 분산, 유화, 안정, 또 제화, 요런 기능들을 하죠. 호료가. 그래서 식품에서 요런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첨가해 주는 것들을 보시면, 자, 수산식품은 주로 어묵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로화를 시킨다거나 결착제 역할을 한다거나, 또 햄, 소세지 역시 결착제 같은 역할을 하고 호료가. 마요네즈는 유화, 분산 이런 것들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분산 안정제, 그다음에 유화 섞이도록 마요네즈에서는. 또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있죠. 호료. 네, 버터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73번. 다음 중 육류 증점제, 육류 결착제. 이런 것과 관계없는 첨가물은, 자, 육류 결착제, 육류 증점제는 폴리인산염, 메타인산염, 피로인산염과 같은 축합 인산염류죠. 아질산염은 발색제죠. 자, 74번. 식품의 제조 가공 시 pH 조정, 금속 제거, 완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은, 자, pH 조정만 봐도 우리 알 수 있죠. 그래서 구연산 칼륨. 얘들을 산도 조절제라고 하죠. (75번) 과자류와 빵류 등의 팽창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첨가물은 팽창제죠. 팽창제. 탄산수 나트륨. 중조. 우리 알고 있죠. 탄산수 나트륨. 이거 말고 천연 팽창제 뭐 있을까요? 오케이. 효모. 그죠. 효모. 그 다음에 합성 팽창제로는 우리 명반, 소명반, 글루코노 델타락톤, 탄산수 나트륨, 뭐 탄산 암모늄 뭐 이런 애들 있죠. 책에 쭉 있죠. 76번. 식품 첨가물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시에 관능을 만족시키는 첨가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럼 우리 한번 쭉 분류해보고 갈까요? 자, 관능을 만족시키는 첨가물. 자, 요 보기에 있는 애들은 다 들어가겠죠. 조미료. 그죠? 그 다음에 착색료. 착향료. 또 뭐 있죠? 산미료. 그죠? 또 감미료. 또 오케이. 발색제. 하나 더. 효백제. 자, 그러면 식품에 변질을 막는 거, 보존제, 살균제, 산화방지제. 이렇게 그냥 완전 정확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자, 77번. 함유된 첨가물의 명칭과 그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첨가물은, 이 정답이 착색료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엔 착향료인 것 같아요, 정답이. 착향료 같은 경우, 이 착색료 같은 경우는 뭐, 돈클리로 필린부터 해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제 생각에는 착향료가 정답일 것 같습니다. 자, 78번. 식품을 보존 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첨가물은 항생제죠. 항생제는 첨가물이 아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성 문제가 있고. 자, 야채, 과일류의 호흡 제한, 수분 증발 방지로 보존성을 높이는 식품 첨가물은 피막제죠. 자, 피막제 제일 과일 채소에 쓰는 피막제. 몰포린 지방산염. 그죠? 몰포린 지방산염.
그리고 또 있잖아요. 그죠? 2개씩 가지고 있었던 애들. 초산 비닐 수지. 그죠? 또 유동 파라핀 느낌인가요? 그죠? 자, 80번 탄산음료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자 콜라 사이다 맞죠? 이런 보기 정말 좋죠. 의심이 될 만큼 너무 쉬워요. 그죠? 보기가. 콜라 사이다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세균수 ml당 100 이하. CO2 가스를 첨가해야겠죠. 자, 당은 20에서 30% 함유인데 제가 어디 찾아봤을 때는 당이 3% 이상 함유가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을 정확히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막 설명 이런 거 써져 있을 때는 당이 3% 이상이라고 해요. 근데 3% 이상이면 엄청나게 많이 된다는 거야,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우선은 찾았는데 우선 정답이 2번은 맞죠. 지금 아닌 것은 2번은 맞는데 정확한 내용은 탄산음료에 대한 고지된 부분은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네, 우선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81번 유해성 첨가물로 옳은 것은 자, 베타나프톨 유해성 첨가물이죠. 말라키트크린, 두심, 살리실릭 엑시드, 살리실산이죠. 자, 가나다라 모두 유해성 첨가물이고 이 살리실릭 엑시드는 예전에 식품 방부제로 썼었는데 지금은 사용 금지되어 있어요. 자, 82번 다음 중 유해성 감미 물질이면서 감미도가 가장 강한 거 2000배인 주인공 있죠. 네, 페릴라틴. 자, 지금 사카린하고 아스파탐은 유해 감미료까지는 아니죠. 자, 글리시리진은 30에서 50배 정도. 황김의 사카린은 몇 배죠? 사카린은 300배. 아스파탐은 200배. 우리가 유해만 맨날 외워가지고, 그렇잖아. 한 300배 정도, 아스파탐 한 200배 정도. 그지만 둘 다 유해 감미료는 아니지만 사용에 제한이 있죠, 둘 다. 가짜 고춧가루. 수단3죠. 무색 또는 백색의 결정성 분말로 물에 잘 녹으며 감미도는 설탕의 40에서 50배 사이클라베이트죠.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당원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사용되었으나 발암성이 확인되어 현재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유해 감미료다. 발암성, 어떤 발암성이었죠? 방광한 발암성이었죠. 85번 염기성 황색 색소로서 과거에는 단무지 하면 딱 나오죠. 요분 아우라민 이분 단무지에 사용되었으나 독성이 강하여 현재 사용이 금지된 색소는 아우라민입니다. 자, 86번 화학물질과 중독 증상을 연결한 것 중 옳은 것은 자, 붕산은 유해성 보존료고 소화효소 작용을 억제하죠. 자, 로다민 B 유해성 착색료, 색소뇨, 전신 착색 맞습니다. 롱가리트, 유해성 표백제, 포름알데하이드 축적. 자, 사이클라베이트, 유해성 감미료는 맞는데 혈액독이 아니죠. 혈액독은 누구죠? 둘신이죠. 87번 물에 녹기 쉬운 무색의 기체로서 한때 주류, 장류, 시럽, 육재료, 육제품 등에 부정 사용된 일이 있으며 플라스틱 용기로부터 식품에 용출되는 것 포름알데하이드. 자, 식품 첨가물의 사용 목적 한번 적읍시다. 자, 식품 첨가물의 사용 목적.
식품 첨가물의 사용 목적. 식품 품질의 개량 및 영양을 강화시키고 보존성 또는 기호성의 향상과 식품의 실질적 가치인 향미, 풍미를 높이기 위해서 식품 첨가물을 사용한다. 그러면 식품 첨가물 사용 목적으로 옳은 것은 식품의 품질 개량, 맞죠? 기호성 향상, 맞죠? 보존성 향상, 맞고 강화제, 영양을 강화시키고 다 맞죠? 그래서 가나 다라. 자, 89번 화학적 합성품을 식품 첨가물로 지정할 때 심사는 매우 엄격하다. 다음 중 어느 항목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가? 3번 인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는 것이죠. 90번 식품 첨가물 공존에 수록되어 있는 것 중 사용 기준이 정하여진 것이 있다. 그 이유는 4번 생리작용 등으로 보아 사용되는 식품의 종류와 양을 한정하기 때문이다. 91번 다음 중 보존료로 옳은 것은 소르빈산, 데이드로초산, 안식향산, 프로피온산 나트륨 다 맞습니다. 자, 92번 보존료로 사용되는 소르빈산 및 소르비산 칼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빵, 치즈, 생과자의 보존료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없죠. 자, 소르빈산은 누구누구에 사용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치즈, 그렇죠. 또 두 번째 뭐 된장, 고추장 이런 거죠. 젓갈류, 보존료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보존료. 그 다음에 식육가공품 그리고 발효음료. 그렇죠. pH가 낮을수록 효과가 크죠. 젖상균의 효과가 매우 크다 아니고 젖상균과 혐기성 포자 형성균에는 효과가 떨어지죠. 아무래도 좀 강한 애들. 자, 세균에는 효과가 있지만 효모에는 효과가 없는 것은 그거죠. 다른 보존료죠. 근데 이 소르빈산은 세균, 효모, 곰팡이에 거의 동일하게 작용한다고 해요. 자, 93번 보존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살균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아니죠. 생육 억제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죠. 살균 효과가 나타나려면 살균제죠. 장기적으로 사용해도 해가 없어야 한다. 맞죠? 데이드로초산은 약주, 탁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치즈, 버터, 마가린을 사용할 수 있고 빵, 케이크류에는 피로피온산 및 그 염이 주로 사용된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나라. 살균한 것을 제외한 유산균 음료에 사용되는 보존료는 소르브산, 그 다음에 소르브산 칼륨이죠. 유산균 음료, 발효 음료수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쵸? 자, 95번 약주 및 탁주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존제는 지금 정답이 파라옥시 안식향산 부틸이죠. 근데 얘는 삭제가 됐죠. 그쵸? 부틸이 삭제가 됐어요. 우리 책에는 에틸하고 메틸만 나와 있죠, 지금. 옛날에는 부틸이 있었는데 부틸이 삭제가 됐고 맞나? 볼까요? 부틸은 삭제가 돼서 지금 그 문구 중에 부틸이 들어가는 애들은 문제를 다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에틸하고 메틸 있고 부틸, 이소부틸, 프로필은 모두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파라, 안식향산, 에틸하고 메틸이라고 해야겠죠. 자, 보존료의 사용으로 옳은 것은 데이드르초산은 치즈, 버터, 마가린, 소르브산은 치즈, 된장, 고추장, 가실주, 식육, 어육가공품 우리 금방 했던 거. 안식향산은 탄산음료, 간장, 프로피온산은 빵, 케이크, 치즈 그러죠. 그래서 정답은 가다. 간장에 첨가할 수 있는 보존료. 자, 간장에 첨가할 수 있는 애들 있죠. 안식향산 나트륨, 안식향산 칼륨 이런 안식향산하고 그다음에 파라옥시 안식향산 부틸 아니고 메틸, 에틸 이런 애들. 자, 98번 사용 기준에 제한이 없는 산화 방지제는 말 그대로 천연에서 나오는 방지제겠죠. 그래서 디토코페롤, 비타민 E죠. 이거 말고도 사용 기준이 없는 산화 방지제 또 있죠. 아스코르부산, 비타민 C, 또 에리소르부산 이런 애들. 99번 유지의 산화 방지제로 옳은 것은 자, 유지의 산화 방지제라면 지용성이야겠죠.
그래서 부칠 히드록시 아니솔 BHA일, 그 다음에 모식자산 프로필은 가, 다는 지용성이니까 산화 방지제고, 에리소르비산하고 비타민 C는 수용성이죠. 통조림 또는 병조림의 산화 방지제로 옳은 것은 이 답이 EDTA 나트륨이죠. 근데 지금 EDTA 나트륨하고 EDTA 칼슘 나트륨이 둘 다 있잖아요. 거기에 제목에. 그래서 정답은 3, 4번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보기가. EDTA 나트륨을 꼭 암기해 두시면 3번이 더 정확한 답이겠지만 이렇게는 안 나오겠지만 이거 누군가 잘못된 문제가 확실한 것 같아요. 아스코르부산 나트륨은 주로 어떤 목적에 사용되느냐? 항산화제, 산화 방지제, 항산화제 같은 말이죠. 햄 등 육제품의 색깔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첨가물은 발색제. 육류의 발색제인 아질산 나트륨과 작용하여 생성되는 선홍색의 물질은 자, 육류의 발색제인 아질산 나트륨과 작용하는 거. 자, 육류에서 색소를 나타내는 것은 미오글로빈이죠. 미오글로빈하고 아질산 나트륨에 있는 니트로소가 합쳐져서 니트로소 미오글로빈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물질이 그 색소를 고정해주는 아질산 나트륨이 색소를 고정해준다.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발색제라는 표현을 하는데 예쁜 색깔로 이렇게 내주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색깔이 열을 가했을 때 변색을 하는데 그 변색 부분이 되지 않도록 강하게 결합해주고 있는 역할을 아질산이 하기 때문에 더 그 자세히 얘기했을 때는 색소 고정제다 그 말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육색소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이 색깔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 화합물은 니트로소 미오글로빈이고